결국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년 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난 날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이 20년 전 제가 저질렀던 단 5분간의 잔인한 장난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강준석이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고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이 그리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운동 좀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럭저럭 학교 생활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보, 동창회 간다며? 20년 만이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다들 나처럼 배 나오고 머리 벗겨졌겠지 뭐. 동창회 당일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해서 여유로워 보였고 누군가는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지쳐 보였습니다. 아, 강준석, 너 진짜 오래간만이다.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과 어색하지만 즐겁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책만 보던 아이였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예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서가 오래간만이야. 수진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수진이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진이를 괴롭혔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수진아. 그래, 오래간만이다. 많이 달라졌네? 응. 20년이면 사람이 변하지. 너도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수진이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히 제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창회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현재의 삶을 자랑하고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이었죠. 수진이는 자기소개 시간에 자신이 IT 스타트업 CEO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그 조용하던 수진이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다니. 수진이가 저렇게 활동적인 모습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옆에 있던 옛 친구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저와 함께 수진이를 괴롭혔던 친구였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20년 만인데 당연히 변했겠지.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서가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20년이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 그동안 나는 오늘만을 기다리며 살았어. 이제 시작이야.
마이너스 수진. 이상한 문자였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니? 저는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인사팀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 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장님, 어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이 5년 전 프로젝트에서 횡령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보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횡령?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걸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우리 예금이 전부 동결됐대. 무슨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수진이의 문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설마 수진이가? 그때 문득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대학 입시를 앞둔 그날, 저와 친구들이 수진이에게 했던 일이,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단 5분간의 잔인한 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복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 과거 비리 의혹을 담은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것도 증거 사진과 함께. 강준석 부장, 5년 전 프로젝트에서 2억 원 횡령 의혹. 사진들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정상적인 업무 회의였는데 특정 부분만 캡처해서 마치 제가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부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팀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불신.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일단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제 차 보닛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때 찍힌 사진. 수진이가 교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고 그 주위로 저와 친구들이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나니? 2003년 12월 15일. 그날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이제 내 차례야. 마이너스 S.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은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나 준석이야. 너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어? 준석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이. 이수진 기억나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 그 애? 동창회 때 봤잖아. 근데 왜? 너한테 이상한 일 안 생겼어?
갑자기 돈 문제나 회사에서 의심받거나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기긴 했어. 우리 회사의 익명으로 내가 탈세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 수진이랑 무슨 상관이야? 태호야, 수진이가 우리한테 복수하고 있어. 20년 전 그날 일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설마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야. 수진이는 20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의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아이리스테크라는 IT 보안 회사였습니다. 회사 소개를 읽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보안 전문. 설립 10년 차. 수진이는 10년 전부터 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사람들의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수진이는 그동안 저희들의 모든 것을 조사해 왔던 겁니다. 회사 생활, 금융거래, 온라인 활동,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문득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 전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대 법대를 지망하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이었던 수진이는 충분히 서울대에 갈 성적이었죠. 그런데 저와 친구들은 장난삼아 수진이의 가방을 숨겼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수능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증명사진, 수험표. 야, 수진아, 가방 찾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빌어봐. 우리는 가방을 학교 옥상에 던져버렸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옥상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이 시간 동안 옥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비를 맞으며. 결국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 수진이는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고 원서, 서류들은 모두 젖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원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그 충격으로 성적이 떨어져 지방대에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서가 나야. 20년 전 그날 기억나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고? 20년이 지나서야? 준서가, 너는 그날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았잖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예쁜 아내 만나고, 딸도 낳고. 근데 나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옥상에 갇혀서 비를 맞던 그날. 너희들이 웃으며 문을 잠그던 그 순간. 내 꿈이 물에 젖어 사라지던 그 느낌. 수진아, 제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 20년을 돌려줄 수 있어? 내가 서울대 법대에 가서 살았을 다른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 준서가,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왜 IT 보안 회사를 차렸는지. 그건 바로 너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경찰차가 왔습니다. 강준석 씨 맞으십니까?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의 복수는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도 합법적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그녀는 20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고 저는 그저 덫에 걸린 먹잇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3일간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횡령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비자금 계좌, 제 인감이 찍힌 허위 계약서, 심지어 제 목소리로 녹음된 뇌물수수 대화까지.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강준석 씨, 이 계좌 개설 신청서에 있는 서명, 필적 감정 결과 당신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수진이는 AI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보석으로 풀려나왔을 때 집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왜?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내가 횡령범이라는 소문이 돌았대. 아이들이 유진이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어.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유진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까지 괴롭히다니 유진아. 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유진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유진아.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누군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근데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회사 돈 훔쳤다고. 아빠 때문에 나 학교 못 가겠어. 17살 딸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노보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가, 나도 끝났어. 무슨 소리야? 세무조사 들어왔어.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그리고 탈세 증거가 나왔대.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나는 세금 정확하게 다 냈거든. 수진이야. 수진이가 한 거야. 그 여자가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세무서 전산까지 조작했단 말이야? 저는 수진이의 회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회사 고객 명단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완벽한 복수 시스템이네. 수진이는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고 그 권한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창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도 20년 전 수진이를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서가, 나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 병원에서 의료사고 소송이 들어왔어. 5년 전에 내가 담당했던 환자가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는데. 너도구나. 이게 다 수진이 짓이라는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조작할 수 있어?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진이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님, 이수진이란 사람 심상치 않습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지방대에 진학했지만 1년 만에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독학해서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카이스트? 네. 컴퓨터 공학과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디지털 증거 조작 및 탐지 기술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수진 씨는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과 탐지하는 방법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회사를 차린 이후 정부 기관과 대기업의 보안 컨설팅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그녀의 회사 가치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는 20년간 복수를 위해 자신을 완벽하게 무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탐정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2005년 이수진 씨의 어머니가 자살하셨습니다. 유서에는 딸의 인생이 망가진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네. 이수진 씨는 대학 다닐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집착적으로 성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친구도 없이 연애도 하지 않고 오직 공부와 사업에만 몰두했다고 하네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한 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파괴했던 겁니다. 그날 밤 집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준서가. 수진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할 거야? 어머니는 내가 서울대 법대 가는 걸 평생 꿈꿨어. 가난해도 나만큼은 잘 되길 바라셨지. 근데 내가 그날 이후로 무너지는 걸 보시고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5분간의 장난이었겠지. 근데 나한테는 평생이 무너진 거야. 내 꿈도 어머니도 모든 게 그날 다 무너졌어. 수진이가 돌아선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의 5분이 한 사람의 20년을, 아니 평생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진이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수, 태호,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강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20년 전 제가 저지른 잔인한 폭력에 대해 고백하고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가방을 숨긴 것, 옥상에 가둔 것,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단 5분간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한 사람의 평생을 파괴했습니다. 피해자 이수진 씨는 서울대 법대 진학의 꿈을 잃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에게 복수는 아무런 치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영수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가해자들의 리더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제 재산의 절반을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태호와 민호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20년 전 학교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해자들을 무너뜨리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했고 성공했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저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면서 제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늘 가해자들이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 합니다. 복수를 멈추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후 우리 4명과 수진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리더였는데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수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 4명이 공동으로 만든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서류야. 우리가 각자 재산의 30%씩을 출연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나를? 응. 내가 겪은 고통, 내가 극복한 방법, 그걸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해줬으면 해.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하는 방법을. 수진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너희 진심이구나. 응. 우리가 20년을 돌려줄 순 없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20년은 의미 있게 쓰고 싶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너가 조작한 증거들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다 철회할 거야. 횡령 증거, 탈세 기록, 의료사고 조작. 모두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없앨 수 있어. 정말? 응.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어. 그냥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느꼈던 절망을. 태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그 사이의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기자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폭력의 장기적 영향,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의 용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와 우리가 모두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한 달 후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사장을 맡았고 우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첫 행사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선영이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동창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선영아, 오랜만이다. 준서가. 선영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나 오늘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 고백? 선영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20년 전 그날. 사실 난 알고 있었어. 뭘? 준석이랑 영수가 내 가방 숨기는 거, 옥상에 가두는 거, 다 봤어. 우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무서웠거든. 내가 말하면 다음은 내가 당할 것 같아서. 선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게 너무 괴로웠어. 내가 선생님한테 말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가 선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수진아. 나도 가해자나 마찬가지야. 방관자도 공범이잖아. 수진이가 선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알아. 내가 무서웠을 거야. 나도 이해해. 그날 간담회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 방관자가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수진이와 단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진아, 물어봐도 돼? 응. 복수하면서 진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딱 한 번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 언제? 동창의 날. 너희들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었어. 봐, 나도 이렇게 성공했어. 너희가 날 무너뜨렸지만 난 다시 일어섰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게 복수의 시작이었구나. 응. 근데 그 행복은 금방 사라졌어.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부터 복수 계획을 실행하면서 나 자신이 점점 추악해지는 걸 느꼈거든. 수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내가 너희 인생을 조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뭔데? 너희도 완벽하지 않더라. 너희도 각자의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너희를 미워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 특히 준석이 너. 넌 딸을 정말 사랑하더라.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까봐 걱정하고 딸의 꿈을 응원하고 그 모습 보면서 복잡했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복수하면서 내 딸까지 아프게 했잖아. 그게 제일 후회돼. 죄 없는 아이까지 상처 주면서 나도 너희랑 똑같은 가해자가 된 거니까.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모두 치유받자.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진 씨에게 저는 20년 전 당신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민수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기자회견을 보고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20년 전 그날 저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당신을 괴롭힌다는 걸. 하지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옥상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시간이나 지나서야 찾았습니다. 사실 더 일찍 찾을 수 있었는데 저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제 직무유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수진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괴로워하셨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관한 친구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선생님, 무관심했던 학교 시스템, 모두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모교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 영수, 태호, 민호, 그리고 선영이, 박민수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20년 전 이 학교에서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수진이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제 5분간의 장난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관자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박민수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후회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폭력의 사슬을 끊는 방법, 용기 있게 말하는 법,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에 대해.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수진 선배님은 가해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건가요?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이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저를 진짜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20년 전 옥상에서 비를 맞으며 절규하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상처를 딛고 일어선 여성이 서 있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지만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우리는 20년이 걸려서야 그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치유와 성장에 바치기로 했습니다.